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로 치유, 마음 치유 봄처럼 지원 사업 공모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 올립니다. 오늘 공모 설명회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사업 소개와 함께 이번 공모에서 유념하셔야 할 사항들이 자세히 소개될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2024년까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 25년부터는 문화로 치유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모 설명회에서 이 문화로 치유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군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공모 내용들이 소개될 거고요. 오늘 이곳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가치확산팀 일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은희 대리, 이은희 주임, 그리고 박민경 주임, 이서희 주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본 사업의 소개뿐만 아니라 공모 소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그 줌상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현장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고 또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FAQ 형태로 정리 드리게 될 텐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저희 사업 네이버 밴드에 거의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잠깐 잊으셨던 분들은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해당 밴드를 통해서 공모와 관련된 내용과 답변들이 전달이 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런 모쪼록 그 25년 그 사업 공모를 진행하시는데 이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허은희 대리가 오늘 이 공모 설명회 일정과 함께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진흥원 가치학산팀 허은희 대리입니다. 어,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봄처럼 사업 소개 가 추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 개요, 세 번째로는 기획형 프로그램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모 신청 방법 및 심사 안내, 다섯 번째 공모 신청서 작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문의 답변 및 현장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 약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뭐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뭐 현장 문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문화로 치유 지원으로 개편이 되고 대상 규모가 확대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2025 문화로 치유 지원 사업 마음치유 봄처럼은 학교 부적응 및 학교 폭력 피가해 학생,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자, 65세 이상의 치매 위험자, 그리고 심리 정서 위기 청소년, 그리고 공립 은둔 청년,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문화예술 치유 운영 역량을 가진 운영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되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11월 2주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회계 정산이 진행됩니다.
사업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대상은 저희가 전담하고 있는 협력시설이 있습니다. 그 협력시설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좀 생략을 하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협력시설과 치유단체 간 협력을 통해 대상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통해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 치유 단체당 최대 6개 시설 이내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문화치유 지원 사업, 마음치유봄처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이 모든 지원에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뒷부분에 저희가 공모 신청서 작성할 때 예산 부분도 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 개요를 설명드릴 텐데요. 공모 개요는 저희 박민경 주임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치확산팀 박민경입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모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운영 당체 공모는 3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이며 문화로 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지고 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운영 단체이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단 접수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지 않아야 하며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나라도움 사업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모 내용 및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모를 안내드리기 앞서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협력시설별 추진되었던 공모가 올해 사업 대상 확대 및 개편되며 통합 공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프로그램 수 및 시수, 비용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사업 대상군별 3개소 시설과 협력하여 운영하며 프로그램당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수 지원 시 최대 9개 프로그램 1억 4,400만 원까지 지원했다면 올해는 통합 공모로서 확대된 5개 사업군을 운영단체가 자율 선택하여 4개 프로그램 혹은 6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여 한 프로그램당 1,500만 원,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수는 학교 현장 여건과 신규 대상군 확대를 고려하여 모든 사업군을 40시수로 통일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형 프로그램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간인 5월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일반인 대상으로 단회차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단건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프로그램별 회차나 시간 운영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1회차당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며 총 6시수 운영에 프로그램당 5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 단체는 중복 선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총 30개 프로그램, 즉 30개 운영 단체를 선정한다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협력의향 확인서입니다. 협력의향 확인서는 협력시설 1개당 운영단체만 체결이 가능한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져가나 올해에는 이제 사업 대상군 확대에 따른 신규 협력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년미래센터는 이제 신규이자 수요 규모를 좀 고려하여서 필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단독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의 운영 단체까지 협력 의향 확인서가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쟁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참여 이력 구성건인데요. 우선은 이 부분도 이제 참여 인력별로 구성 기준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여 인력 변경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모 신청선에 제시한 인력 변경은 불가한 것은 동일하나 전년도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교육진흥원과 운영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협력시설과 치유단체 간의 사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제 공모 선정 이후에 좀 잦은 인력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올해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불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아닌 해당 인력을 제외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심사 방식인데요. 이제 심사 방식은 전년도는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좀 선정 규모나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서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여 인력 자격 기준이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해당 인력 수당 감점을 반영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고, 이제 뒤에서 공모 세부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마음치유 봄처럼의 참여 과정부터 운영까지 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카테고리별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은 운영단체와 협력시설 간의 사전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로 모집 대상군 특성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야 하고 프로그램에 적합한 참여 인력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슈퍼비전 및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적절한 예산 운용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장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협력시설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설과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시설 리스트 내 시설만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모 게시글 붙임 4번 협력시설 리스트 엑셀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운영단체의 주소지 중심을 근거리 협력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단체가 섭외하거나 안내드리고 있는 오픈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마음이 맞은 운영단체와 협력시설 간의 협력 의향 확인서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대상 및 협력시설 현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조금 및 학교폭력 피 가해자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위클래스 및 위센터 시설은 작년 12월에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276개소가 협력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국 광역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터 기준 261개소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내 광역 및 기초지역 치매안심센터 273개소가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년미래센터는 수요조사 결과 각각 15개소와 1개소로 협력이 가능한 시설 수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제 적은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클래스나 위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이곳은 이제 수요 조사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문에 안내드린 협력 시설 리스트에만 있는 곳만 가능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오픈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커뮤니티는 네이버 밴드이며 오른쪽에 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모바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다가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밴드에는 이제 밴드는 가입해야 게시물을 볼 수가 있으시고, 이제 글도 같이 쓰실 수 있으신데 글쓰기 버튼을 통해서 각 단체 혹은 각 시설의 정보 및 소개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시설이 작성한 게시물도 둘러보실 수 있고 서로 이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협력 의향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양식은 밴드 내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 각종 이제 진흥원에서 공지사항 안내라든지 뭐 금일 설명회 종료 후에 해당 영상을 밴드 내에서 게시할 예정이니까 가입하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협력 의향을 확인했으니 이제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설과 협의한 모집 대상군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집 대상군은 운영 단체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닌 협력 시설 담당자가 해당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대상별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하시면 되는데, 모집 대상별 연령은 이제 여기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공고 안내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단체와 시설 간 협력 시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고문에 공지된 협력시설 수요 조사 결과 및 시설 현황 대상만 지원이 가능하며, 운용단체 주소지 중심의 인근 지역시설과 협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 협의 시 시설의 운영 의지가 높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필수 지원 관련입니다. 올해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통해 이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2, 3년간 미지원 지역인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지역과 신규 협력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는 필수 지원할 예정이니 운영 단체와 협력실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협력 의향 체결 시 이제 위클래스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 안심센터, 네, 치매 안심센터 이 세 가지는 기존 시설, 이 세 가지 기존 시설은 작년과 동일하게 시설당 한 개 운영단체만 협력 의향 확인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한 개 협력시설이 여러 개 운영단체와 중복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지원이 배제됩니다. 위 사항은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 의향 체결하실 때 중복으로 체결하지 않았는지 운영 단체와 시설 모두 한 번씩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해 신규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년미래센터의 경우 신규 추진 수요 규모를 고려하여서 필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단독 성정 방지를 위해서 2개 운영 단체까지 협력 의향 확인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는 경쟁 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시는 이제 신규 협력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관련된 공지사항입니다. 어제 이제 협력시설별로 이제 추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부천시의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이제 협력 제한 마감을 희망하셔서 이제 더 이상 협력 제한을 받지 않으니 이제 운영 단체에서는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전남 지역에서 이제 협력 제한 적극 희망 시설이라고 이제 비고란에 작성한 부분은 아직 협력 제한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제한을 희망한다고 하니까 지역 내 예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남 지역에 이제 아는 예술 단체가 있으신 경우에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셀로 표기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 시설들도 제한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7번에 이제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만 협력 제한을 마감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저희한테 문의사항이 좀 많이 들어왔던 문화시설 방문형 구성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방문형은 치매 안심센터와 신규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년미래센터만 가능합니다. 이는 꼭 숙지하셔서 시설 협력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방문형은 우선 협력시설에 이제 참여자 수요는 있지만 시설 내 공간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좀 낙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문화시설을 협력시설로 구성하여 들어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종류는 공고문에 이제 17페이지 참고 1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먼저 기본적인 예시로 들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이 1번 예시는 문화시설이 운영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D 단체가 이제 운영 단체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3개의 협력 시설 중 1개의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운영 단체로 들어오는 그 기관을 자체로 문화 시설을 구성하여 총 4개의 협력 시설로 구성하여 들어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당 운영 단체 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원활할 경우에 이 3개의 시설 중 1개의 시설의 이용객 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문화시설로 방문하여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이 D 단체, 운영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예시의 이 세계 치매 안심센터와 협력 의향 확인서를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예시는 좀 정말 특수한 예시인데요. 운영단체가 문화시설을 공간으로만 이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D 단체가 운영단체로 이제 신청하고자 하며 세 개의 협력시설 중 한 개의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운영단체조차도 이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는 특수한 경우에 뭐 인근 도서관이나 아니면 아트홀 뭐 이런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있어서 총 4개의 협력시설로 구성한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위에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공간 활용이 어려운 시설의 이용객 중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이 문화시설로 방문하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화시설은 공간적 협력시설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총 4개의 협력시설이 필요하며, 4개의 체결이 필요하며, 정말 공간적인 시설 활용이기 때문에 협력 체결서 내용에 문화시설 협력 구성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모집할 그 다른 협력시설 체결서에도 문화시설 방문형 참여자 모집이라는 문구도 함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방문형으로 구성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 협력한 3개 시설 중 반드시 1개 시설에서 참여자 모집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시 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예시가 문화시설 방문형의 기본적인 예시이고 두 번째 예시는 좀 여건상 정말 공간이 되지 않았을 때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단체랑 시설 간의 협력 구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A단체의 경우인데요. 2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개의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문화시설, 이렇게 해서 4개의 협력시설로 구성한 경우이며, 요거는 이제 공모가 지원한 형태입니다. 4개의 협력시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 네 번째 있는 이 문화시설 방문형은 치매안심센터의 참여자만 방문이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랑 치매안심센터 2개, 문화시설 이렇게 5개의 협력시설로 공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협력시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공모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클래스 새 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나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년 미래센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위클래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문화시설 방문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모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예시입니다. A단체와 B단체 모두 이제 총 6개소랑 4개소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모는 지원이 가능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시설의 경우는 이제 2개 단체까지 협력 의향 확인서를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청년 미래센터가 둘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의 경우에는 경쟁 심사를 통해서 선정될 예정이고요. 두 단체 모두 이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뭐 5개 시설 혹은 3개 시설 이런 식으로 지원으로 이제 선정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협력 시설을 구성하고 참여자를 모집했다면 이제 대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야 합니다. 시설과 협의한 모집 대상군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각 대상의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작성 시 심사에서 제외되는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야는 운영단체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시설과 협의하여 제안하시면 되겠고요. 사업 방향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문화예술 치유 방향성은 저희 공모는 안내문 10페이지의 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 치유 방향성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간 부분입니다. 참여자의 특성과 이동 동선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시면 되겠는데요. 협력시설 내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형 프로그램의 경우 단회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회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좀 고려하셔서 장소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이제 시수 관련입니다. 5개 대상군 모두 1개 시설당 40시수씩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 회기는 1회차당 2시간 내로 유연하게 운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심리정서 위기 청소년이나 고립운둔 청년의 경우 협력시설 이용 이제 상황을 고려하셔서 10회기씩 2그룹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한 그룹으로 20회기를 운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2그룹으로 나눠서 운영하실 경우에는 그 그룹별 참여자는 각각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학습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서 이제 현장학습이나 결과 발표회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시수에 포함해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형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시간씩 2, 3회 총 6시수로 이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부분입니다. 각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이제 회차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예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번처럼 이제 2개의 대상군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2개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대상군이 같더라도 4개의 시설별로 각각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는 각각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예시 3번의 경우에는 대상군 2개가 다르지만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대상마다 특성이 달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상군이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그에 맞는 수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은 필수이며 이 세부 프로그램 작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은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필수 참여 인력 구성입니다.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및 예술가, 그다음에 행정실무자, 협력시설 담당자는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슈퍼비전을 통한 프로그램 점검 및 강화하는 역할인 슈퍼바이저는 단체당 최대 2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의 시설과 협력을 하지만 1명의 슈퍼바이저를 구성할 수도 있고 4개의 시설과 협력하지만 2명의 슈퍼바이저를 구성할 수 있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이제 예술치료사와 예술가는 프로그램당 최대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협력시설로 사업에 지원하는 운영단체가 프로그램당 3인씩 모두 다른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최대 12인이고요. 6개의 시설일 경우 최대 18인까지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실무자는 단체당 최대 1인만 가능하고 예산 운용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이런 실무의 전반을 책임지는 인력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용 인력으로는 채용이 어렵고 연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시설 담당자는 참여자 모집 및 운영 협조 역할로 시설당 1인 구성이 필수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참여 인력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인력별로 그리고 시설별로 좀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이제 2가지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로 위클래스 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첫 번째 문화예술, 예술치료 관련 학과 전공자, 두 번째로는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비전 시행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네 번째로 예술치료 임상 경험 1000시간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인 자, 다섯 번째로 예술치료 관련 학과의 교강사 또는 슈퍼비전 관련 초논문을 학회에 게재한 자, 이렇게 5가지 기준이 있고요. 여기서 4개 이상 충족이 된다면 이제 자격 기준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예술치료 및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 두 번째로는 노인치매, 혹은 청소년, 혹은 청년 관련 각 임상 경험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비전 시행 경험이 3년 이상 경력인 자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슈퍼바이저로서의 이제 자격 요건이 해당하며, 이제 뭐 예를 들면 노인 치매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뭐 임상의 경험이 있고, 청년 미래센터의 경우는 뭐 청년 관련 임상이 있는 자,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예술치료사입니다. 위클래스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첫 번째 문화예술, 예술치료 관련 대학원 졸업자, 두 번째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 세 번째로는 예술치료 임상 경험 500시간 이상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슈퍼비전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도 네 가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매안심센터의 주예술치료사인데요.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와 노인 치매 임상 경험이 있는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치매안심센터의 주예술치료사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년미래센터는요, 첫 번째 문화예술, 예술치료 관련 대학교 졸업자, 그다음에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세 번째로 예술치료 임상 경험 300시간 이상 또는 1년 이상 경력인자,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주예술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예술 치료사인데요. 보조예술 치료사도 이제 위클래스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서 첫 번째로 문화예술 치료, 예술치료 관련 대학교, 이제 전문학사 포함으로 졸업자, 두 번째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 상급 이상 소지자, 세 번째 예술치료 임상 경험 200시간 이상입니다. 요 세 가지 이상 충족해야 되고, 치매안심센터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의 경우에는 보조예술 치료사 구성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술가의 경우에는 이제 5개 협력시설 공통사항인데요.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이자 문화예술 관련 활동 경험인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서 소지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예술가로 자격 요건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이제 치매안심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의 경우는 예술가 구성이 필수이며 위클래스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술가 구성이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총괄자도 이제 5개 협력시설 공통사항으로 이 해당 운영 단체를 대표하여 사업 운영 관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분이셔야 되고요. 행정 실무자는 예산 운용, 그리고 사업 추진 상황, 실적 보고를 위해서 한글이나 엑셀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협력시설 담당자는 이 해당 협력시설 소속 직원으로 이제 참여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적극적인 협조가 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참여인력 구성 방식을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쉽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클래스 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슈퍼바이저랑 주예술 치료사, 행정실무자, 협력실 담당자는 필수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보조예술 치료사나 예술가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와 주예술치료사, 예술가, 그리고 행정실무자, 협력실 담당자 이렇게 필수 구성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조예술치료사 구성이 불가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총괄 책임자만 이제 타 역할 한 개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그 외에 참여 인력 역할은 중복이 불가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이제 총괄 책임자이자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고요. 뭐 총괄 책임자이자 행정실무자로 겸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역할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위클래스 센터에서는 슈퍼바이저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예술치료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참여 인력 역할 간의 중복은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안내 드리는 필수 참여 인력은 모두 각 1인 이상 제시해야 된다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참여 인력 구성 예시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단체에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개소, 위클래스 센터 1개소 이렇게 총 4개 협력시설로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처음 이제 슈퍼바이저부터 보시는데요. 슈퍼바이저는 이제 최대 2인 이내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 이 슈퍼바이저는 구성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주예술치료사는 이제 3인으로 프로그램별 주예술치료사나 예술가는 최대 3인 이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보조예술치료사 이제 김원공 씨는 구성이 가능한데 위클래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구성이 가능하고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보조예술치료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가인데요. 이제 예술가의 한 분은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만 이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위클래스 센터는 불가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 담당자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구성이 불가합니다. 이유가 저희는 행정 담당자는 단체별 최대 1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시설 담당자는 지금 4개소 협력시설이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참여인력 구성 예시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해당 단체의 경우 이제 치매안심센터 4개소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로 총 6개소 시설과 이제 협력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슈퍼바이저는 최대 2인 이내 구성이기 때문에 이제 1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예술치료사는 이제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저희 치매안심센터나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는 예술가 협력 구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예술가를 무조건 필수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조예술치료사는 위클래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예술가는 이제 필수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이 가능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시설당 주예술치료사와 예술가가 총 3인 이내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예술과 정진흥과 방정환이 치매안심센터에 가거나 뭐 홍길동, 이순신, 방정환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3인 이내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담당자는 1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협력시설 담당자는 6개소 시설이기 때문에 5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구성이 불가하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력 구성 예시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인력 구성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사업 참여인력 자격 기준에 맞는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 참여 및 운영을 기반으로 사업 참여 인력을 구성하셔야 되고 이 심사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선정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여 인력 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술치료사와 예술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네, 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모 신청 전에 반드시 운영 단체와 협력 시설 간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제 프로그램당 두 번째로 대상군의 경우 프로그램당 1,500만 원을 지원, 기획형은 프로그램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규모를 고려하여 실행에 적절한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이 추진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회기 초반 현장 슈퍼비전을 이제 초반이 1, 2회기 이내에 현장 슈퍼비전을 1회로 필수로 포함하여서 현장 2회, 일반 1회인 최대 3회까지 슈퍼비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이런 현장 1회를 더 이제 권장드리는 이유는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만족도 조사에서 이런 현장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제 현장 슈퍼비전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 사업 방향성에 조금 더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되어 현장 2회와 일반 1회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연 1회로 추진하셔야 되고 형식적인 워크숍이 아닌 사업의 방향성에 맞게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로고 및 사업 BI 활용이 필수이며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과의 협조 사항입니다. 선정된 모든 운영 주체는 교육진흥원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사항에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요. 4월 이준의 선정 단체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에 모든 인력이 필수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형 프로그램 선정 단체 대상으로 5월 3, 4주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를 추진을 해야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각 지역 저희 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참여자 대상 사전 사후 효과성 조사 시행에 협조. 6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이제 담당자들이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일정 조율이나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교육진흥원 내 연구조사팀에서 진행하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시행 관련 협조와 이제 하반기 정상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조금 집행 상시 점검 및 정상 원래 증빙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세부 일정이나 방식은 선정 이후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2025 마음치유 봄처럼 기획형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사업군에 지원하는 운영단체가 추가적인 선택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음치유 봄처럼 5개의 사업군에 지원하는 대상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사업 대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좀 확대하여서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마음처럼 봄처럼 이 지원한 대상군이 아닌 다른 대상군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클래스 공모에 지원하셨으나 기획형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노년으로 지원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고 프로그램 운영은 5월 3, 4주입니다. 지원 규모는 30개 프로그램으로 1개 단체당 1개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총 30개 단체 선정 예정이며 1개 프로그램당 5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기획형 프로그램은 마음치유 봄처럼과 동일하게 5개 분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한 회차당 2, 3시수, 그다음에 2, 3회 총 6시수로 회당 10인 이내 단회차 치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 바랍니다. 인력 구성은 마음치유 봄처럼 참여 인력에 한해서 구성이 가능하고요. 참여자는 이제 사전 1.1에서 사전 모집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 재료나 장소, 기자재 임차 등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나 공간 구성이 필요하고요. 이제 진흥원이 제공하는 키 비주얼을 통해서 홍보물 제작과 참여자 모집 등 홍보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후 만족도 조사와 추진과 마지막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획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육진흥원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상권 동의서가 가능한 대상으로 모집을 추진해야 되고 프로그램 선정된 이후에는 제한 내용에 따라서 진흥원과 협의 후에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획형 프로그램 공모는 마음치유 봄처럼 공모 요건과 동일하게 3월 6일 목요일 3시까지 그리고 심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기획형 프로그램에도 공모하실 경우에는 마음치유 봄처럼 5개 사업군 대상 사업 계획서와 이 기획형 프로그램 계획서 2가지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 계획서는 저희 공모 게시물 내 부침 2-1번에 신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형 프로그램은 단건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잘 계시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공모 신청 방법 및 심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치유 봄처럼 공모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모 접수는 이제 5개 사업군과 기획형 프로그램 모두 동일합니다. 이나라 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이나 메일,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 절차는 이나라 도움 홈페이지 내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이 공모명을 검색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 절차는 그 이후에 이제 신청 기관과 사업 기본 정보,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등록하고 나서 제출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관 등록 시 첨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접수일 기준으로 현행안의 정보로 입력하셔야 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기본 정보 등록에서 보조 사업 유형은 반드시 예치형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재원 조달 계획은 국고 보조금 100%, 그다음에 지원금 1,500만 원으로 입력하시고 이제 최종 선정 이후에 운영 단체별 보조금 교부 금액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추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첨부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인이 찍혀 있는 공모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 참여 이력서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격증을 포함하여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당 감점 처리가 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형 프로그램도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꼭 기획형 프로그램도 포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단체와 시설 간의 서명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는 협력 의향 확인서이며 협력하는 시설당 한 개 협력 의향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발급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위 네 가지 필수 제출 서류 중 한 개라도 미제출된 경우에는 심사 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요건 항목에 확인 여부를 Y로 변경하셔야 자격 검증이 가능하고요. 신청서 제출 후에는 진행 상태가 제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접수 절차는 저희 공모 안내문 5에서 6페이지 혹은 별첨 파일인 이나라도움 공모 신청 매뉴얼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공모 심사 절차입니다. 공모 마감은 3월 6일 오후 3시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꼭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가 3월 1주에 마감이 되면 3월 2주에는 자격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3, 4주에 공모 심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3월 4주 이내 결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자격 검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검증은 이나라도움과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검증될 예정인데 우선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자격 검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 정보, 국세청 체납 정보, 조달청 참여 제약 정보 등 이런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증할 예정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담당자의 오프라인 자격 검증입니다. 공모 신청서, 사업자 등록번호, 협력 의향 확인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 네 가지 서류 중 한 개라도 누락될 경우에 심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저희가 제공하는 공모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대상별,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설 모집 대상군에 따른 운영 방안 중 한 개라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 이력서나 자격증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에서 누락 자료당 0.5점 감점을 반영할 예정이고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서류 심사에서 2점 감점을 반영할 예정이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 및 선정 관련되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격 검증이 완료되어서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류 및 면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차로 이제 제출한 사업 계획서 기반으로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평균 70점 이상 득한 운영 단체 중 지역별 선정 규모의 1.2배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에게는 이제 별도로 안내가 갈 예정이고 이후 인터뷰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이제 평점 70점 이상 득한 운영 단체 중 지역별 선정 규모의 순위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서 총 220개 프로그램 협력 시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획형 프로그램에 지원한 단체도 총 30개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총 100점 만점에 사업 계획 부분이 15점, 그다음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전문성이 50점, 사업 운영 역량이 35점으로 자세한 심사 기준은 요 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공모 안내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약간 전년도와 조금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참여 인력 구성 관리 부분에서 이제 공통 지표와 개별 지표로 나눠진 부분인데요. 이제 공통 지표의 경우 서류와 면접 심사를 동일하게 적용되며 좀 정성적인 평가로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지표의 경우 이제 정량적인 평가로 서류와 면접이 좀 나눠지는데요. 서류에서는 전문 인력 이력서 및 자격증 첨부 누력 시 자료당 0.5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누락 시 해당 인원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동시에 2점이 감점됩니다. 면접 심사에서는 전문 인력이 자격 기준에 부합한지를 좀 평가할 예정인데요. 자격 기준 미달 시 한 명당 감점이며 슈퍼바이저는 2점, 예술치료사나 필수 예술가는 1점, 보조예술치료사, 권장예술가는 0.5점입니다. 예술가 필수는 이제 치매안심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협력시이고 선택 권장 예술가인 선택형 예술가는 위클래스나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시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심사 과정의 불이익 기준 및 교부 취소 사유인데요. 심사 과정의 불이익 기준은 공모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사후 선정 및 교부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관련 허위 서류 제출하였거나 불이치하였을 때, 그리고 사업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그리고 보조 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공정 행위, 사업 포기 등 공모 요강을 통해서 안내한 선정 제외 사유에 단체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심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신규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를 제외하고 위클래스 센터나 이제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운영단체와 중복으로 협력 의향 확인서를 체결했을 때 이제 운영단체가 미선정되는 게 아니고 해당 협력시설을 제외하고 심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운영단체가 6개 시설 혹은 4개 시설로 공모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 이하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 신청 방법, 공모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공모 신청서 요 첫 장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운영단체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 실무자는 이제 1인 정보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력시설 수는 4개 또는 6개만 협력 가능하기 때문에 택 1 하셔서 선택하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소유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총 예산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4개 협력시설은 6천만 원, 6개 협력시설은 9천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제 직인까지 필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청 분야는 이제 운영단체와 협력시설 간의 협의한 한 개 분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협력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같이 협력하는 시설 구분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 프로그램명은 이제 운영단체가 운영할 프로그램 한 건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협력시설 정보는 협력시설별로 4개 혹은 6개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단체랑 시설의 주소를 이제 둘 다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인근 거리인지 저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형 프로그램 공모는 신청하셨을 때 꼭 체크를 해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운영단체 정보랑 이제 협력시설 정보인데요. 웬만하면 한 페이지 내로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영단체는 당체 역량, 뭐 특장점, 이런 주요 활동 영역이 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협력시설은 시설의 특장점보다는 현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영계획서입니다. 운영계획서는 저희가 파란색 글씨로도 좀 예시를 드렸으니까 이런 걸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좀 정량과 정성적인 부분을 좀 잘 섞어서 단체만의 역량을 토대로 문화예술 치유 방향성에 맞는 그런 목표와 계획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개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앞단에 제시한 프로그램명 작성해 주시면 되고 프로그램 목적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파란색 글씨로 예시로 드린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이제 좀 뭐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운영 방안이나 이런 효과성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5번 시설별 참여자 특성 및 운영 방안인데요. 이제 운영기관이랑 협력시설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시설별 참여자의 특성과 난이도, 뭐 분석 방법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대상별 특성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운영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 심사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요하게 좀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 해당 부분이 한 시설이라도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시에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정량적 목표 부분에서 이제 협력시설별 참여자 수와 참여 인력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이제 대상별 10명 내외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인력은 프로그램별 최대 3인의 구성. 그리고 주 예술 치료사는 꼭 1인으로 필수로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시는 이제 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성적 목표 부분에는 이제 뭐 앞서 사업 목표에서 연계했던 뭐 사업 방향성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적인 목표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협력시설 이제 사전 협의 주요 사항인데요. 우선 이제 참여 대상은 협력시설에서 모집한 참여 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 일정은 이제 협의하셔서 고정된 요일 및 시간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계획 인원은 이제 참여자 계획 인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장소도 이제 협의한 세부 진행 장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참여 인력은 이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 사항은 시설별로 주요 특성이나 좀 고려할 부분들이 각각 시설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 후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요 해당 부분에서 기재된 참여 인력과 시설별로 이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참여 인력 기준이나 이제 인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한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어 1번 시설은 치매 안심센터 시설인데 뭐 보조예술치료사 땡땡땡을 구성했다라든지, 아니면은 1번 시설에서는 땡땡땡이 슈퍼바이저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2번 시설에서는 그 슈퍼바이저가 예술가로 구성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참여 인력 부분들이 좀 기준이 일치한지도 저희가 확인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복되지 않게 좀 잘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협력한 시설별로 표를 추가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요 예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 현장 학습 혹은 결과 발표는 총 시수인 40시수 내 구성 하시면 되고, 요 선택사항이니까 이것도 잘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서 잘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참여 인력수입니다. 사업 참여 인력수의 총 인원은 총괄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인력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총괄 책임자가 뭐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뭐 행정실무자나 이런 식으로 타 역할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총괄 책임자를 작성하고 뭐 여기 슈퍼바이저의 같은 이름을 중복으로 작성하여서 인원을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총 참여 인력수에 제한은 없으나 이런 참여 인력별 인원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여 인력별 주요 업무 및 비고를 참고하셔서 인원 산출이 필요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거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슈퍼비전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초기 현장 슈퍼비전 1회를 필수로 포함하여 2회 현장 2회, 일반 1회 권장까지 최대 3회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체 영향 강화 워크숍은 형식적인 워크숍을 지향하며 이 부분도 1회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업 관리 방안은 이제 운영 단체별 관리 방안 체계를 고려하셔서 뭐 공통적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시설별로 작성하셔도 되니까 둘 다 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산 관련인데요. 우선은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별 인건비입니다. 이제 예술치료사나 예술가는 이제 시설별 운영 시수 기준으로 책정하시면 되고, 1일 최대 3시간, 1주 최대 15시간 이내 책정하시면 되고,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최대 3회까지니까 그 기준으로 책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실무자는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시수 기준으로 책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산채부 산출한 내역은 4개 시설 협력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으로 450만 원이고 만약에 6개 시설 기준을 작성한다면 이제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참여 인력의 교통비이고요. 교통비는 참여 인력 주민등록상 주소지부터 운영 장소 간 왕복 거리를 계산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거리 기준은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특강 요 부분도 등급 기준이랑 그다음에 자무회의 요 부분도 등급 기준이랑 시간 잘 확인하셔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전문가 등급 기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편곡비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그 재료비 소모품인데요. 프로그램 재료비의 경우에는 자산 취득성 물품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한정되어서 프로그램 계획 인원 1인당 1회기당 2만 원 이내로 재료 구매가 가능하고 대여 가능한 재료는 임차비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검증 수수료는 이제 저희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뭐 기타 진행비 내에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진행비 좀 자유롭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제작이나 뭐 이제 결과 공유 같은 걸 하셨을 때 무대 설치 이런 것들 용역비로 책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임차비도 이제 말씀드리면 공간 임차 이런 것도 책정해 주시면 되고 재료 임차 이것도 책정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차량 임차비를 좀 이렇게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치매안심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는 이제 문화시설 방문형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이제 방문형이어서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가 가능하고 교육부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책정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 사업 추진비 부분인데요. 현장 학습, 공연 및 전시 관람료 관련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 관람료가 사업 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회의식비 관련인데요. 이제 회의식비는 뭐 다가비는 1인당 5,000원, 회의식비는 1인당 2만 5천 원이고 만약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만 원까지 집행 가능한데 참여 인력 간의 내부 회의를 할 시에는 책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고 회의를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에서는 회의식비 책정이 불가하고 이제 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슈퍼비전 뭐 이렇게 좀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나 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회의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총액에서 10%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용임금 관련인데요. 일용임금도 이제 요거 잘 확인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되고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출장비인데요. 출장비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 기준에 따라서 출장, 그다음에 연료비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되고 전문가 교통비도 이 거리 기준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이제 기획형 프로그램 이제 공모 신청서인데요. 공모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아까 뭐 마음처럼 봄처럼 비슷하게 뭐 프로그램명, 뭐 신청 분야, 뭐 단체 정보 이런 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운영 일정은 5월 3, 4주 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일정도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도 목표라든지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이런 것도 아마 잘 작성해 주실 것 같고요. 예산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편성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당권 접수는 불가하고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참여 단체에서 정말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희 참여 인력 이력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예시로 주예술 치료사를 가져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고 날짜와 서명 이런 거 다 작성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치유 관련 경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업무 내용 요 부분에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간은 정확하게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련 자격증도 이제 작성해 주시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자격증 사본을 붙이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인데요. 이게 없으면은 이 이력서와 자격증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랑 만약에 이제 주예술치료사 부분이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단체 내에 예술가분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예술치료사의 자격증 미제출로 0.5점과 그 다음에 예술가의 이 개인정보 이용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기에 그 예술가는 사업 참여 심사에서 제외가 되고 2점 감점되기 때문에 총 그 단체는 2.5점이 감점된 상태로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되었는지와 저희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전 문의 답변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잘 하고 그다음에 현장 Q&A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셨고요. 사전문의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5개 대상군 중 1개 대상군만 선택해서 4개 혹은 6개 시설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아니고요. 이제 5개의 대상군 중 희망하는 대상군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셔서 4개 혹은 6개 시설과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군으로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대상군을 뭐 이제 교차해서 선택하셔도 되니까 이제 운영 단체 역량과 희망 대상군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지원 프로그램당 지원수 1개당 40시수를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당 참여자는 모두 다른 대상이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협력시설 이제 모두 합쳐서 40시수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협력시설당 40시수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당 참여자는 모두 다 다른 대상이어야 되고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치유 역량을 가진 운영 단체 혹은 기관이라면 모두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기획형 프로그램은 단건으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형 프로그램은 이제 시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닌 5월 3, 4주 그 기간과 연계해서 장소 임차, 뭐 참여자 모집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진행하는 그런 단회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질문으로 운영단체가 하나만 제출해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네, 이제 통합적 공모기 때문에 운영단체 공모여서 운영단체에서 하나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기획형 프로그램 선택하시면은 이제 기획형 사업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참여 최저와 최대 인원 그리고 참여자 최저와 최대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사업 참여 인력의 뭐 전체 뭐 그런 최대 최저 이런 인원은 정해진 건 없으나 이제 저희가 역할별로 가능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개의 시설과 협력했을 경우에는 이제 역할 중복이 없을 시에 최대 28가지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가능합니다. 7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예술치료사랑 예술가 이런 분들이 매 시수마다 운영을 함께 해야 되는 질문인데요. 일단 필수 참여 인력은 매 시수마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 필수 참여 인력인 주예술치료사만 있다면 주예술치료사는 무조건 운영하셔야 되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예술가랑 예술가가 또 이제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꼭 함께 운영하셔야 되고 또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주예술치료상 예술가가 구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운영하셔야 되고 이런 참여 인력은 무조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참여자 모집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단체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닌 협력시설에서 해당 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